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생소하게 그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와서 좀 균형을 하고 이렇게 접속하기가 쉬운 것은 아닌데요. 들어가는 말은 지금 이 글에서요. 어떻게 하면은 그 서비스라는 그 업무와 명상을 활용할 수 있을까? 접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서비스 직무 수행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같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입니다. 이 서비스 저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분은 잘 아시기 때문에요. 서비스의 저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접점에서 어떻게 그 마음을 챙기고 또 명상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에모틴 잘 아시다시피 진실의 순간 또 고객과의 접촉한 15초 사이에 모든 것이 좌우되죠. 근데 이때에 그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 상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그 세일즈면 세일즈 또 여러 가지 그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바뀔 수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갑자기 이렇게 명상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요. 요즘 명상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게 되고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명상을 들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명상의 동향이 중요한데 여러분 교재에 지금 68페이지니까 거기 보시면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명상에 관련된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대학에서도 학과도 생기고 있고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이 명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에. 명상이 치유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심리치료에서는 42%가 이런 그 명상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집중 명상은 이 명상에 두 종류가 있는데 집중이냐 아니면 통찰이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집중은 이제 concentration meditation에서 집중은 하나에 집중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자비관이라든지 뭐 가나손이라든지 영불이라든지 만트라 똑같은 것을 이렇게 외우는 거 있죠. 네. 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통찰 명상은 제가 지금 여기 그 경영학하고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대상을 자기가 분리시켜서 관한다, 관찰한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기 그 아까 집중 명상에서는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고요함을 얻게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통찰 명상에서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꿰뚫어 보다는 겁니다. 부의라는 것은 특별하게 분리하다, 특별하다는 뜻이고 빠져나가는 것을 꿰뚫어 본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아차림 명상이라고 하는데 또 마음챙기 명상이라고 하고요. 또는 마인드풀니스, 영어로 마인드풀니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느낌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자기가 이러한 생각이 일어나게, 느낌이 일어나게 이전의 자리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숫자로는 제로가 되는데요. 0. 0의 자리에서 자기를 넘어선 자리가 되거든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사티라고 말하는데 이런 심소를요. 마음의 작용을 이것은 awareness, mindfulness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놓치지 않고 마음을 챙기고 기억하고 대상을 알아차리고 새긴다. 대상에 순수한 주의를 기울인다.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이 순간에 깨어있는다. 지금 여기 있는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 느낌, 마음, 심리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몸, 느낌, 마음이 어떻게 서비스 연결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0이라는 자리는 생각이 없는 자리라고 보통 보는데요. 왼쪽, 오른쪽 이분법으로 이다, 아니다, 없다, 있다 이런 것은 거기 생각이 일어난 자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선 있다, 없다를 넘어선 그런 자리는 이제 0이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자기를 넘어선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요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명상의 이득은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읽어보시면 예, 알게 되겠습니다. 평정심을 갖게 된다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불만족 또는 습관이나 중독도 이것은 치유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관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자기의 습관이나 중독을 알아차리게 돼요.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뭐 그렇게 대단하게 알아차리면 뭐가 될 것이냐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이렇게 자기를 관하고 알아차리는 순간에 그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힘이 점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평정심을 얻게 되고 공포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삶이 된다고요. 홀리스틱한. 그러니까 어떻게 끄달리는 삶이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이완할 수 있고 여기서 이완이 굉장히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숙면도 취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물의 실제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넘어선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도 보고 또 안과 밖으로 타인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통찰 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앨런 랑어라는 사람이 이제 그 40년 넘게 마음챙김 연구했고 한국에도 왔었는데요. 이 마음챙김은 새로운 범주를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같은 오케스트라 단원이 똑같은 음악을 연주를 하는데 매너린이 빠져가지고 좋은 연주가 안 나오는데 그때 알아차림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녹음해보면 굉장히 좋은 음악이 그전하고 다르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개방적이 되고요. 또 관점도 여러 가지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마음챙김이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는 사람도 똑같은 고객을 만나서 인사를 하든지 뭐 안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설명한다든지 이때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마음 챙김하고 안으로 밖으로 자기와 타인을 잘 관찰하게 되면은 자동화 여기서 탈자동화 그냥 익히 하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마음의 특성에 대해서 16년에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두세 가지만 오늘은 마음 든다면요. 마음이 이제 찰나생 찰념일인데 그 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순간에 일어나서 머물다 사라진다. 그래서 대상이 항상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바라보는 즉시 사라진다는 특성입니다. 이것이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인데요. 그 마음을 보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정말 그럴까? 사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은 한순간에 하나씩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생각을 관을 하면은 그 보는 순간에는 그 생각을 보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습성에서 있던 것이라든지 고정관념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바로 벗어나는 자리가 됩니다. 이것이 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사라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자선이라는 책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경전의 대념청용이라는 유명한 그 경전이 명상하고 관련되는데요. 처음에 네 가지 중에서 신수신법이라고 해서 몸, 느낌, 마음, 법인데요. 몸을 보는 것입니다. 들숨날숨을 관찰하고 또 행주자와 자세를 관찰하는데 여기서 아시다시피 이제 화가 나거나 그래도 숨을 뭐 크게 내쉬라 그러죠. 수식관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호흡은 기본적이고 네 가지 자세를 관찰하는데 이게 서비스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죠. 왜냐하면 걸을 때 걷고 있다, 서 있다, 앉아 있었다, 또 고객을 만나서 인사를 한다, 내가 어떤 인사를 한다, 어떤 말을 한다, 전부 모든 행동을 자기가 주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창의적이 되고 정말로 거기에 적절한 행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 서비스하고 관련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사티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알아차림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빨리어입니다. 근데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마인드풀니스라고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하기도 하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사티라고 많이 씁니다. 염이죠. 그리고 삼빠자나는 정치, 다른 이해인데 여기에서 뭐냐면 행위의 목적을 보라는 내가 이 행동을 왜 하는가 그런 목적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적합한가, 지금 이것이 적합한 행동인가, 효율적인가, 이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할 때는 그 수행하는 때는 이것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실은 서비스 체크리스트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적용하면 되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이론적인 것만 하고 넘어. 그래서 이건 이제 교재에 있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몸을 보고 그다음에 느낌을 보는데요. 내 마음이 즐거우냐 또는 괴로우냐 아니면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느냐 몸과 느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즐거운 느낌이라도 너무 거기에 확 쏠려들거나 또 괴로운 느낌, 내가 이 고객을 만나서 싫다, 불평하는 고객 갔을 때요, 난 너무 이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에 자기가 쏠리는가, 이것도 자기가 알 수 있겠고요. 자기 중립적인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 느낌을 자기가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낌을 아는 것만 중요하지 않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것이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무상고무아라고 세 가지를 보라 그러는데 누구든지 자기가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상하다는 걸 알고 여기서 거기에 자기가 끄달리고 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은 자기를 넘어선 그냥 마음은 마음대로 일어나고 느낌은 느낌대로 일어나는 것이 내 느낌이다. 여기서 나라는 걸 빼라는 것입니다. 그냥 느낌이 일어난 것이에요. 마음도 그냥 일어난 것이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세 번째가 신념초인데 마음을 보는 거. 이것도 나의 마음, 너의 마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금방 와닿지는 않는데요. 여러분이 그냥 마음이 갑자기 일어나지 내가 이 마음을 생각해야겠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는 것이 있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화가 났을 때도 나의 화가 아닙니다. 그냥 화예요. 만약에 나의 화라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되고 화도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냥 화라면 화만 다스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화가 일어났구나. 그걸만 알고서 나라는 것을 빼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되지 않는데요. 제가 논문 발표기 때문에 여기서 강의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데카르트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기서 그 생각한다고 데카르트는 얘기했는데 나는 생각한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것이 서양 철학에서 굉장히 조금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요. 이거는 나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냥 그 정신적인 과정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미얀마의 그 사야토가 그 신념처 몸을 보는 수행을 많이 하는데 마음은 계속 대상을 쫓아다녀요. 원숭이 마음이라고 하죠. 멍키 마인드.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보는 것이 수행이고 명상인데요.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 이것을 볼 수만 있다면은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중립적인 자리에서 이분법을 벗어난 자리가 되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찰나라 그러는데 이것도 얼마나 짧은지 1조 번이라고 해요. 찰나가 한순간에 1조 번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일어나고요. 우리가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는데 사실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것이 명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딱딱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마음을 자기가 거기서 집착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로 가지 않고 그냥 현재에 바로 이 순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양자 물리학에서도 그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입자로서 고정이 되고 그냥 그것을 그냥 놔두고 있을 때 그냥 그런 포텐셜로서 가능성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실체가 없다 그러고 주시하는 순간에 사라진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오민 이거는 10년초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근데 생각을 보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보라면 내용을 보는데 내용을 봐서는 안 됩니다. 내용을 보면 거기에 집착하게 돼요.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거 사라지고 이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지멋대로 일어나고 사라지고서 막 헤맵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마음을 자기가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느냐? 관찰할 수 있게요. 이 관찰이 바로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상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도 이것을 우리가 관찰하면 그 순간에 바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법과도 같이요. 그래서 일을 하도록 마음을 볼 수 있게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원래 제목은 인식과정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인식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다음에 그 과제로서 남겨두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17번이 찰나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것이 마음이 한 번 그 인식을 하는데 이러한 찰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음에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요. 마음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챙길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분법, 있다 없다에 좌우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끄달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치하는 고락 중도의 지혜가 나올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중용에서도 말하는 희노애락을 벗어난 그런 자리가 되고 제로의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순간에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쪽인데 제가 이런 불교의 이런 이론을 가져온 이유는 명상 자체가 불교에서 시발된 것이거든요. 이거는 다 어디서나 인정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린 집중과 통찰이 불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불교적인 것을 이게 좀 관심을 이렇게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면요. 마음을 우리가 부리는 사람이 되지 마음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게 되죠. 보통은 마음에 끌려다닙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일어나는 마음에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현재는 거의 없게 되죠. 그리고 이다와 아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지금 현재의 자기가 호흡을 본다든지 내가 어떤 마음인가 내 마음은 지금 무슨 상태에 있는가 내 느낌은 어떤가 싫어하는가 좋아하는가 이런 게 이렇게 보게 되는 자꾸 습관을 가져오게 되면요 모든 불안 스트레스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고 바로 앞에 있는 고객에게 100%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창의적이 되고 그 순간에 지혜가 떠올라요. 아,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 바로 나와 고객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되죠. 왜냐하면 나라는 것을 벗어난 그런 중도의 자리, 제로의 자리, 영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고객과 내가 차이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커니즘을 명상에다 적용을 한다면 모든 면에서 창의적이고 그런 스트레스 없고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도 벗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몸, 느낌, 마음, 그 다음에 마음 현상인데, 심현상인데, 그것은 오늘은 시간이 방해서 안 했고요. 그래서 행복감과, 자기가 스스로가 행복감을 쓰게 돼요, 여기. 자기가 행복하기 때문에 고객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행하고 매너리즘이 빠져 있으면서 부정적인 생각, 아, 내가 맨날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똑같은 말,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창의적이고 자긍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 만족, 고객을 행복하는 그 행복 경영이 될 수 있겠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음의 메커니즘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서 명상하고 관련을 한다면은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미진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